자, 좌파는 한동훈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렇게 좌파들이 한동훈을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응원하는지를 아주 요 며칠 동안 절절하게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에게 한동훈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존재고 버티기를 끝까지 해라.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이게 지금 좌파들의 말하자면은 이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인자 뚜껑소리 안혜연님께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시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한 시점은 네, 비례대표 공천을 와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세요. 정말 저하고 똑같으신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한 열흘쯤 지내니까 막 일주일쯤 지내니까 그 외 이 뻔한 말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비례대표 공천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이 사람은 이 선하던 악하던 그 어떤 색깔도 없이 그냥 끼리끼리 청탁이었습니다. 결국 지멋대로 할 배짱도 없는 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정말 예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 이렇게 공천 리스트를 딱 보면서 저희는 알잖아요. 우리는 정치판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죽인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례대표 공천 면면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대선 물줄이에요. 거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능대표 이런 사람 또 당직자 이런 사람 다 안 해줬어요. 어디서 보도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들. 근데 그 사람들 재산 저도 이렇게 딱 보면 냄새가 썩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당의 공정한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제가 정말 부들부들 떨렸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셨겠죠. 기가 막히신 거죠. 네, 이모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이가 갈렸어요. 제가 이런 이제 말 참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하고도 뭐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경 60주년,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 60주년을 맞아갖고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행사라서 뭐 비편이 이런 경우는 뭐 사전에 다 이렇게 이 체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한동훈이가 30분 전에 나 안 가? 이러면서 참석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일정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렇다면 너 다른 일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2병 환자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악성 나르 중에 나르입니다. 네. 너무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혀요. 네? 와, 이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근데 다른 일정이 생겼다. 이 정도로 행동이 가볍고 경솔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오만하게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을 나갔는데 한동훈만 외치더라고요. 한 딸이. 그리고 이 윤희련 후보에 또 이 사람 60이고 한동훈 52 아닙니까? 그러면 8살이나 위에 연배인데 어깨에다가 착 손 얹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뭐 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 또 윤희련 후보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러더라고요. 무슨 동네 강아지도 이렇게 안 부르죠? 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끔찍한 사람. 이 싸가지는 평생 장착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유시민보다도 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했었죠. 유시민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이게 김영춘이가 했던 말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는 어디서 그지 같은 말 하면서도 참 싸가지 없게 합니다.
자, 근데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한 딸들이 한동훈을 막 추앙을 해요. 막 우러러보고 뭐 이렇게 멋진 분, 뭐 영특하신 분, 하늘이 내린 분, 메시아, 뭐 구세주, 뭐 이런 말을 진짜 합니다, 여러분. 위그흔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당 게시판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뜨거워서 우리는 못하는데. 그리고 한동훈을 비판을 하면은 개딸은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예 목표물로 삼아갖고 윤미향이가 저를 목표물로 삼아서 민사 형사 고소하는 것처럼 이 한딸들이 저를 목표물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제가 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산에 이제 흔히 원정대가 부산을 간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죠, 여러분? 아니, 부산에는 그러면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는 흔히 원정대 이러면서 이제 그 거의 뭐 연배가 70쯤 되는 참 노익장을 과시하긴 하는데 뭐 40, 50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 사진을 찍으면은 꼭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죄를 집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흔히 원정대 여기에서 금정구청장인 말하자면은 이 윤희련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어요. 그래서 막 한동훈 외치고 막 그 연호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 후원 계좌입니다. 근데 이 후원 계좌에 자, 이 사람이 거의 일원을 거의 500회에 걸쳐서 이제 일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후원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악담을 이거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순화된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쇼크 받을까봐 너의 한동훈 신지호 이현종 비난 때문에 내 삶까지 황폐화 피폐 그래서 피폐 호된 느낌이라서 일단 뭐 이런 테러를 뭐 오늘까지 하고 좀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저에 대해서 뭐 암 걸려서 왜 안 죽니? 그 다음에 뭐 항암 하면은 뭐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너 정신 나갔지 뭐 이래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요. 이 한 딸이 저한테 처음엔 저 한 딸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뭐 이 8월, 9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원 테러, 18원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뒀어요. 왜냐? 이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더 해라. 이러고 이 또 이제 금융 계좌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건 뭐 이 경찰도 그냥 한번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많이 해라. 그래서 어저께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엑셀로 거의 뭐 석 달치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로 쭉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뭐 300개, 500개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사람이 한 것만 해도 거의 몇천 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원쯤 저에게 한 것 같고, 뭐 5,000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원, 18원, 뭐 이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더 해.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거니까요. 근데 오늘 섭섭하게도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만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를 제가 비판하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이, 신지호, 그 다음에 이현종이를 비판하니까 자기 삶이 피폐화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이제 쉬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쉬지 말고 또 이제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 쉬겠다고 해서 아쉽네. 제가 이랬는데 또 그 다음날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인상 어때요? 인상은 과학이다. 이게 맞죠? 이게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명수, 네, 77년생이고 뭐 40 이제 7살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보통 우리가 위키백과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자기의 이제 이력 같은 거 이 포털 같은 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 네, 이거 말고는 뭐 학력이고 뭐고 어디서 일했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이 바닥에서 뭐 그냥 정식 기자 훈련도 안 받고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에 말하자면 밑에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생전 모르는 전화가 떴는데, 제가 뭐 택배 받을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택배 하시는 분이 무슨 연락할 게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매우 탁하고 정말 이 예의라고는 정말 차려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건들건들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목소리로 저보고 자기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고. 그래서 제가 네? 좀 별로 놀란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왜 한동훈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 한동훈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한동훈이 뭐 잘못한 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율 내리꽂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그리고 나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정치인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나 정치 그만둔 지 오래됐다. 그리고 나 지금 몸도 아프다. 이렇게 전화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뭐 저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사기 환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답지 않은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자. 전화 하지 말자. 응? 그리고 나한테 이제 앞으로 전화하지 말자. 이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기자인데 왜 전화를 못 하냐는 거예요. 취재 전화를 왜 못 하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자라고.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옛날에 왜 구악 기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뜯어내려고 막 이렇게 협박,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없는 거 만들어내는 그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는 구악 기자들. 딱 그 형태예요. 그리고 기자가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우는 게, 얘가 또 녹음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준석이니 뭐 이런 애들은 녹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난 진짜 아프다.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말아라. 제가 딱 그러고 그냥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속으로,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제가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암 사기인데 여러분. 근데 굉장히 느낌이 안 좋고 아주 수준이 떨어지고, 정말 그 옛날에 막 지방이라든가 막 별별 이상한 매체에서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중학교 졸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자라고 하면서 돈 뜯고 뭐 이 말하자면 이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해직 기자들, 물론 이제 뭐 억울하게 해직된 분들도 뭐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기자들도 이제 다 해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었죠. 근데
와, 이 서울의 소리, 이 평양의 소리 너무나 제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싸고 돌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열렬하게 뜨겁게 한 딸들과 마찬가지로 응원을 하고 너무나 애틋하게 한동훈이 뭐 잘못했다고, 응? 한동훈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너 전용기는 비판하냐. 한 달들 하는 거 하고 이 이명수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달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전직이 이 문재 친문이라든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 얼마 전에 할로 뭐 858인가 하는 한 딸이 와가지고 보수인 척하고 막 해갖고 제가 그날은 이 이명수 전화도 받았겠다. 또 이제 그 이런 테러도 있겠다. 제가 이제 또 윤미향이가 형사 고소한 것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좌파들처럼 집요하고 좌파들처럼 막 치열하게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할루라는 애하고 제가 1대1로 배틀을 텄어요. 그래갖고 막 하니까 또 우리 여데카 친구들 이제 또 블로그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이 할루라는 애가 지가 한 말을 그냥 싹 지우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면 뭐합니까? 이 체증이 기본이에요. 저도 쟤네들이 이제 뭐 통화 녹음 다 하는 것처럼 저도 요새 그래서 제가 이명수 이거 하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녹음 눌렀어요. 저는 녹음 안 해요. 이건 정말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상대가 녹음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얘는 모르니까 이제 녹음은 해뒀죠. 그렇지만 이런 거 뭐 뿌리고 뭐 사나이로서 뭐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정말 응? 못된 짓 하고 이런 거는 우리 보수는 안 하죠. 그런데 다 체증은 해뒀어요. 근데 뭐 싹 지우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오늘은 또 뭐 문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막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저보고 암을 알아가지고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항암 주사를 많이 맞으면은 이 머리가 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암 환자를 모독하는 거죠.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죠. 아까 이런 테러가 스토킹 범죄가 돼요.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체증해놨어요. 이제 저도요, 여러분, 우리도요, 좌파들한테 한 거는 걔네들이 한 방식 그대로 갚아주자고요.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빨리 저 좌파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좌파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을 싸고들고 한동훈이라면은 우쭈쭈 하는 걸까요? 뭐 닉이 문이에요. MOONIE 문이.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문재인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니라고 자기는. 너무 웃긴 거죠. 자, 좌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 같은 편 우리 종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경률이 인증했잖아요. 3인주의자다. 그것도 아주 강성 3인주의자다. 3인주의자는 사회민주주의자죠. 그래서 이거는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강성 좌파. 아주 far left입니다, 여러분. 울트라 레프트예요. 이게 한동훈입니다. 정말 한동훈이 뭐 오래 못 버틸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김종혁이가 이 한자를 얘가 이제 사고 쳤으니까 내가 사고 처리반 한다 뭐 이러면서 정치 초보에다가 미숙하고 뭐 감도 없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한동훈하고 한자하고 뭐 쌍둥이 남매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이빙 대회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영을 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YMCA의 돌고래 반에서 제가 수영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YMCA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실내 수영장이 없을 때 꽤 중요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수영 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동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아주 좋아하는데 지금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국립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게 저기 이 태릉 그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다이빙도 배웠어요. 그래서 다이빙은 상당히 이 수련이 좀 돼야 돼요. 트레이닝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다이빙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턴을 하고 저 너무 쉽겠다, 뭐 물에 그냥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다이빙 대에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이게 엄청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그래도 제가 이제 다이빙을 해가지고 입수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저한테 이 뭐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왜냐면 딴 친구들은 무섭다고 하고 이제 막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그건 충분히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바로 그 다이빙 대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무서워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쫄보예요. 딱 볼 때는, 올림픽에서 볼 때는 근사해 갖고 뭐 머리도 풍성한 척, 뭐 많이 아는 척,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영어 읽는 척 막 다 했지만,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는 건 정말 고난도의 아찔한 다이빙대에서 다이빙 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대에서 한동훈은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한동훈의 소원이 그거라며요. 이재명하고 대선에서 붙는 거. 이재명 소원도 한동훈하고 대선에서 붙는 거라는데, 올해 안에 둘 다 낙엽이 지듯이 11월 말이면은 한동훈이고 이재명이고 똑같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오늘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동훈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더라고. 정말 저도 싸대기 날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한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든 의원들을 다 통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는 왜 세냐? 사실 당대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파티를 대표한다 이래도 외국에 가면 당대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그 한국에서 당대표는 뭐냐? 근데 원내대표는 스피커입니다. 국회에서 보면 원내대표가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물론 정책이라든가 안건 이런 것도 다 원내대표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로우 메이킹의 최고의 헤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아주 실질적인 게 뭐냐면, 의원들이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상임위, 이 상임위 배치를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한테는 다들 납작 엎드려요. 예결위 같은데 가야죠. 원내대표가 딱 해주는 거예요. 국토해양위원회 이런 것도 원내대표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는 추경호의 말하자면은 힘으로 국민의힘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 15일, 25일 뭐 이재명이도 날아갑니다만 한동훈이도 동반 날아가겠죠? 동반 추락할 겁니다.